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최고경영자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열어둔 강력한 법인 만큼 산업 현장과 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텐데요. 과연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대로 시행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지 집중진단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장진나 노무법인 현율 대표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중대재해처벌법 내일부터 이 시행이 되는데 이 법 시행을 앞두고 이렇게 관심이 많은 법 참 드뭅니다. 장진나 변호사님, 노무사님,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 우선 이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뭐가 중대재해가 뭐고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건지 법 내용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원칙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건데요. 내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개인 사업자를 제외한 50인 이상 사업주, 그다음에 5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CEO, 그다음에 법인에게 형사처벌을 하고요.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핵심입니다. 네. 반대로 그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 했을 경우에는 이 법에 대한 적용이 없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대상은 5인 이상인데 내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은 좀 2년 정도 뒤로 미루고 50인 이상부터 지금 적용이 되고. 예, 맞습니다. 형사처벌. 김태희 교수님, 이 형사처벌이라는 게 중대재해 경우에 안전 의무를 안 한 경우에 1년 이상 뭐 형사처벌이라고 되어 있다는데 네. 이거는 보통 법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징역형을 사실상 강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간에 대해서 1년 이상으로 이렇게 무엇을 받는 거거든요. 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게 주로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예. 뭐 벌금이나 이런 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건 뭐 구태여 콕 집어가지고 그러니까 CEO죠.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최고 책임자에 대해서 처벌해라 하는 게 이제 이런 법이고. 예. 네, 사실은 지금 이 법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이제 맹점 부분이 그러면 최고 경영자에 대해서 책임을 예. 징역형으로 이렇게 물렸을 때 그렇다면 지금 이 산업안전이 정말 제대로 될 것이냐? 산업안전. 네. 그럼 진짜 지금 산재 사고가 많은데 그 산재 사고 문제 해결될 것이냐가 지금 하나 쟁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우선 현재도 이런 안전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법이 있잖아요, 노무사님. 네. 산업안전보건법 비교해 보면 뭐가 가장 큰 차이가 있고 선진국에서도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우리와 같은 내용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의 이제 어떤 차이를 좀 살펴보면은요. 예.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전적으로 재해 예방에 초점이 있습니다. 네. 반대로 중대재해법은요 사후적으로 이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을 해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요. 중대재해법은 조금 더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방대한 중대시민재해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예, 예. 이건 뭔가요? 중대시민재해라는 건? 사업주가 그 위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취급을 하면서 근로자가 아닌 그 일반 시민들에게 사망, 그다음에 질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네.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예. 영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저희 중대재해법과 같은 기업 살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기업 살인법.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같은 데서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저희 중대재해법과 똑같이 형사처벌, 그다음에 기업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은 재해 예방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네. 내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그렇죠. 사후적으로 위반했을 경우에 예, 맞습니다. 안전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한다. 자, 그러면 처벌을 참 사고 최근에 많이 이런 좀 안타까운 사고가 많잖아요. 사고가 뭐 후진국경 사고도 많으니까 참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처벌 위주 과연 이런 사고들이 왜 어떻게 해서 많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을지 처벌 규정이 없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말씀을 드리죠.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이 그 안에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뭐 예방 기능에 역점을 둔 건 맞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게는 처벌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해 보게 되면 거기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엄하게 처벌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훨씬 더 엄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 처벌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뭐 OECD 국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가장 처벌 기준이 강한 데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보다 훨씬 우리 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우리가 이제 영국에 이제 그걸 정확한 명칭은 기업 과실치사법이라고 그러는데요. 기업이 과실을 해가지고 사람을 생명을 앗아갔을 때. 네. 근데 그게 이제 법이 있는데 예. 문제는 영국에서조차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야 이거 말이야. 기업 과실치사법 때문에 산재가 주는 거는 미미하고 실제로 영국의 산재를 줄였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고 산업안전 기준이 명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내가 할까? 예. 이런 부분이 더 유효했다고 하는 게 이제 학자들의 평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경우가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제 글로벌 기준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미국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 미국이 유럽보다 훨씬 앞섰는데 미국이 옛날에 똑같았어요. 사고가 나면 그때 처벌 막 했는데 안 줄어요. 처벌을 그렇게 강하게 했는데 안 줄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정책을 대전환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산업 예방 중심으로 가고 가장 핵심이 미국이나 그 이후에 다른 나라가 연이어가지고 해봤더니 독일을 포함해서 산업 안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작업자가 그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업무를 누구든지 하기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위험 업무를 할 만큼 임금을 더 많이 줘야 된다. 보상 임금. 네. 그다음에 그 업무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숙달된 노동력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교육, 훈련, 자격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뭐니 해도 이 노사 협력이 잘 안 되면 사실은 산재 사고가 많이 난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산업안전 정책의 대전환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다음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어서 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저 프랑스 경우는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과 일본처럼 막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프랑스는 독일보다 훨씬 무거운데 산재 사고는 8배가 많은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빈정되는 게 뭐냐 그런다. 뭐 프랑스는 툭하면 뭐 처벌한다 그러는데 왜 자꾸 사고 나지? 근데 사실은 독일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 체계부터 해가지고 개편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위험 업무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왜? 네. 월급 2배 더 주니까. 그다음 그 위험 업무를 맡겨서 자기가 공부를 합니다. 그다음에 조직 전체가 같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이게 다른 나라 법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영국이 그런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막 도입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사실은 현재 이 산재의 원인과 놓고 봤을 때는 무지의 장막 속에 지금 우리 놓여 있다. 무지의 장막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노무사님은 현장 경험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공사 현장에 뭐 노무 관련 일들이 참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 법이 이렇게 어떤 일부 국가에 따라서는 좀 안전 위주로 조금 대전환, 미국 같은 데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좀 체계를 좀 바꿔야 되는 것이지 벌칙만으로 이게 안전을 줄일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도 좀 제기하는데 현장 경험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동기부여나 뭐 현장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현대산업개발에서 발생한 사고라든지 얼마 전까지도 뭐 지금 비단 어저께 뭐 그저께까지도 계속 뭐 게임 사고 정말 참담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딱 사업주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이 왜 거기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왜 안전 장비를 안 하고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을 보면은 어떤 처벌 규정도 있겠지만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사업주에게
경영에 있어서 안전 의식을 고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해놓은 부분들도 좀 저희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아직도 우리나라가 지금 산재 OECD 국가 중에서 1위인데요. 예.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리더들이 경영자들이 어떠한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더 의식을 전환을 하고 안전에 있어서 중대한 어떤 정책들을 조금 더 마련하는 것이 지금 더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이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야만 최고 경영자는 안전 최고 책임자의 의식이 좀 바뀌지 않겠나. 네. 예. 법의 전제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 하게 되는 경우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4조 5조에 있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 하는 경우에는 예. 처벌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안전을 위한 이러한 것들을 좀 신경을 써라. 이렇게 지금 법을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건 조금 네, 교수님.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미국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영국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산재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러면 건설 현장에서 어떤 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노동력은 어떻게 투입이 돼야 되고 예. 작업은 어떻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세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가 구체적으로 뭔지가 명시가 돼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 그런다면 기업 너 사고 내지 마. 네. 알아서 네가 산업안전 지켜. 굉장히 제가 볼 때 내용들이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구체적인 뭐 건설 현장에서 어떤 그렇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좀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않을까요? CEO 경우는 뭐 당연히 모르죠. 자기 전공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CEO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일들 경우가 회사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려고 한다 그러면 네. 적어도 산업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 그다음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 대표적인 이런 겁니다. 미국의 건설 노동자들 경우요. 예.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거기 반드시 자격 요건들이 있어요. 건설 노동자가 될 수 있는 자격 그렇습니다. 요건. 이 일에 투입되려면요. 그리고 예. 특히 건설 노조가 막강합니다. 건설 노조가 잡고 있는 게 그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건설 노동력을 양성하는데 건설 노조가 키 멤버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현대산업협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또 이분들 경우는 다 하청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당연히 이분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고 정말 완전 초보 상태에서 투입된 거거든요. 문제는요. 바로 이러한 예방 조치들이 그럼 산업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가 뭐냐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위험 의무에 대한 급여가 또는 수당이든지 이게 네. 지급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따지라는 거죠. 이거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뭐 너 왜 사고 냈어? 너 혼나봐. 이러다 보니까 이게요. 사람이 부식간에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는 겁니다. 예. 쉽게 말해가지고 하청으로 넘겼는데 하청 사업주 입장에서는 아니 인력도 없이 예. 한국 사람들이 안 돌아요. 건설 현장에. 어. 외국 인력 채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 인력들 경우는 그냥 막 들어옵니다. 만일 이게 제대로 간다란다 그러면요. 외국 인력을 쓰는 건 좋은데 외국 인력도 우리가 요구하는 예를 들어 6개월의 교육과정 이수해야 돼. 네. 그리고 그런 거를 어떻게 본다 하면 우리가 이 자격 부분을 통과해야지 투입이 돼. 예. 제가 볼 때 이게 문명사회죠. 이걸 아무도 없이 알아서 하려니까 예. 왜 당신은 사고 냈어? 이건 제가 볼 때는 문명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식의 우리가 접근해가지고는 계속 어떻게 보면 그냥 처벌 강화만 되는데 실제로 들어가지고 사망사고에 대해 가지고 아니 어떤 사업주가 예. 또 어떤 사람들이 그걸 원했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안 발생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숙달이에요. 네. 그리고 그 정도 일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을 요구합니다. 예. 그러면 왜 다른 나라에서는 산재 사고가 잘 안 나느냐 부분 그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대부분 숙달된 노동력, 쉽게 말해서 네. 숙련 인력들이 투입이 되거든요. 어. 지금 우리 경우는 뭐냐 그러면 다 위험 업무 싫어하니까 예. 그러면 이런 거 위험 업무를 외주화시키는 거예요. 네, 하청으로 하청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 위험 업무를 기피하니까 위험이 외주화되고 외주받은 그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예. 인력이 없으니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완전 정말 이 숙달이 안 된 예. 사람을 투입하니까 예. 이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법 안에서는 지금 우리 김태기 교수님이 얘기한 아까 안전의식을 뭐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그런 내용들 좀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요? 그러면 네. 좀 준비가 될 수 있나요? 그대로 따르면? 지금 이제 안전 의식을 구축하기 위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거기 그리고 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네.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서 이사회에 보고를 해라라고 네. 되어 있고요. 그런 안전보건 계획에는 어떤 그 경영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우게끔 되어는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이전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조명은 작업장에 조명은 몇 룩스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계단이 몇 미터 이상이 되면은 난간을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추락하지 않게끔 밑에다가는 안전망을 몇 미터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규정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한 400개조, 500개조에 이르는 그런 규칙들이 있는 것이고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보면은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또 이미 만들어 놓고는 있는 거고 일단은 그런 정도의 그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끼임 사고가 나고 추락 사고가 나고 이런 뭐 참담한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산재 만인율 같은 경우에도 영국의 10배, 뭐 다른 나라들의 우리가 10배나 됩니까? 예, 영국에?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처벌 규정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과도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례들이 좀 쌓여야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이르다거나 그다음에 과도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차차 조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하나 또 바로 잡아야 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경우가 굉장히 수수께끼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어떤 수수께끼냐면 산재가 이럴 거 아닙니까? 예. 그냥 단순하게 다치는 거는 산재 사고라 부르고요. 예. 생명을 잃으면 산재 사망이라 그럽니다. 네. 근데 산재 사고율과 산재 사망률을 통계를 놓고 보면요. 예. 우리나라 경우는 산재 사고율은요.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한 4분의 1밖에 안 돼요. 산재 사고율은 사고율. 낮고 사망률은 4배가 높습니다. 기준의 차이입니까? 아니죠. 아니면, 네. 쉽게 말해서 산재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런다면 대부분 다 이게 뭐 처벌을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랑 그다음에 회사 측이랑 합의해서. 합의해가지고 어떤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처벌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법을 다 피해가는 겁니다. 사망은 왜 이렇게 4배가 튈까요? 예. 이 사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하청회사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 경우는 또 누가 돌아가시게 되면 경찰이 돌아가지고 다 확인돼야 되니까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진짜 무엇을 위한 법이냐, 네. 진짜 우리가 산업 안전을 위한 법이고, 그다음에 이 기업주가 또는 그 뭐 근로자들이 어떻게 의식을 높이는 법이라면 제가 볼 때 이런 류의 어떤 입법 정책이라고 하는 건 실패한 거고 다른 나라도 이걸 지금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은 예. 여보세요, 이 기업들한테 대해서 그 직원들한테 임금 제대로 드립니까? 보상 임금 드려요?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상을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지금 월 예를 들어 한 400만 원 받는데 예. 제가 월 한 800만 원 받는다면 서로 갈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요건들이 다 있습니다. 지식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건설 현장 들어가는데 건설 현장 거기도 지금 한국인들 안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다 외국인들 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최소한 3달, 요거는 6달, 요건 1년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고 그런 기준들이 정해놓을까요? 당연히 급여가 세지고 한국 근로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시스템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거를 지금 우리가 산재 사고랑 산재 사망률이랑 놓고 보면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게 자꾸 벌어지는데 이 문제를 우리는 사실 일반 국민들 잘 몰라요. 네. 그리고 또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치권에서는 글쎄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냥 어떻게 본다라면 야 처벌 강화하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놓으니까 계속 법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실과 겉도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제 내일인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업들이 뭐 굉장히 규정이 좀 모호하다. 네. 이렇게 처벌만 해서 되겠냐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탁 숨을 죽이고 있어요. 광주 그 아이파크 사고 나면서. 네네네. 지금 기업들은 실제 속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이 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지금. 벙어리 냉가슴이죠. 예.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고 할 말이 많지만 할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시는 이제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을 보면은
법을 어떻게 다 만가지를 다 지키냐. 어떻게 지키느냐. 예,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매출도 떨어졌는데 예. 내가 이런데 인력을 더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더 만드는데 투입할 돈이 어디냐. 지금도 대출을 받고 있다. 이 얘기신 거예요. 그래서 주로 그런 우려하시는 분들은 좀 중소기업들입니까? 아니면 큰 기업들하고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반응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대기업들 중에서도 예. 이제 뭐 상장되어 있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로펌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로펌들하고 같이 해서 뭐 억대의 어떤 컨설팅도 받고 이렇게 있다고는 예. 하는데요. 그리고 이미 대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어떤 조치들이 일반적으로 다 이제 이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중대재해법을 가지고 뭐 특별하게 더 어떤 조치를 한다, 뭘 마련한다라는 것 자체는 많지는 않고요.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면 예. 300인 정도, 100인 정도 여기에 있는 중견, 예, 중소 네. 중견 기업들이 지금 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굉장히 예. 복잡해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50인부터 100인까지는 그냥 관망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예, 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다. 옆에 있는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다. 나는 모르겠다. 원청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요 정도의 지금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할 방법도 없고 그렇죠. 대응하기에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렇죠. 인력도 더 필요하고 하니까 또 규정도 잘 모르겠다. 규정도 모르겠다. 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지금 난감하게 있는 예. 상태인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대표님, 이게 지금 누구도 알 수 없는 법입니다. 아주 대형 로펌들도 변호사들도 알 수 없는 내용이고 노무사인 저 또한 이런 부분들이 사례가 쌓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침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명확한 거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부터 지금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의 펜스라든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입금지 조치, 안전표지 안 한 것부터 저희가 찾아서 시행하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도 조금 혼선이 있고 법을 잘 모르겠다 그러고요. 지침도 너무 많다. 이 고용노동부가 이 법을 입법 예고하고 많은 시간을 거쳐서 내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전혀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걱정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노무사님 말씀대로 따르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 고용노동부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황당해했죠. 자기들이 만들어 온 거죠. 아니에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고용노동부가 주도한 게 아니고요. 네. 그 당시에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요? 정의당이 발제한 거예요. 정의당에서? 정의당이 주도를 하고 그게 또 국민의힘이 가서 가세를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따라가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대재해처벌법 그 당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네. 처음에는요. 예. 그 법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검토도 안 되고 고용노동부는 정치권에서 발의를 하고 그다음 그렇다 해서 제대로 한번 뭔가 정말 그 공청회를 제대로 하거나 전문가들 한번 이렇게 의견을 묻거나 네. 뭐 제 자신도 그때 이게 뭐 되겠어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정말 뭔가 한 건 하는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예. 그 당시에 그 해 1월 달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불과 한 10달 만에 다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뭐 강화됐을 텐데 강화됐죠. 강화되고 또 새 법이 또 생긴 만들고. 거네요. 왜? 그때도 이제 뭐 김용균 사태 발생하고 네. 막 정의당은 이제 그걸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용노동부를 뭐 정말 변호 아닌 변호를 한다라면 네. 고용노동부가 이 법에 대해 가지고 뭔가 이게 뭐 준비를 쭉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 만들어 놓고 정치권에서 대충 칼질해 놓은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의 내용이 그만큼 허술할 수밖에 없고 예. 지금 고용노동부가 하는 거는 참 입장이 참 묘한 거예요.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예. 산업안전 의무조치 잘 지키면요. 예. 중대재해처벌법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있는 안전 조치를 다 이행을 하면 책임을 뭐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게 법에 돼 있으니까 법에 그렇게 그렇게 말하는 돼 거예요. 있- 예. 또 거꾸로 해석하면 뭐냐 그런다면 예. 그거 안 지키면 혼내줄 거야.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고용노동부조차도 제가 볼 때는 정말 헤매고 있고 예. 아까 우리 기업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법무부문이 문전성시입니다. 다 기업마다 법무법이네.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거 해결해야 돼? 어떻게 예. 피해나 이래 됩니다. 근데 들리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가 CEO가 이런 사법 리스크, 네. 이 사법 리스크가 사실 징역형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음. 다 피하려다 보니까 그다 편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안전을 담당하는 뭐 CSO, 최고 CEO 대신에 책임자를 또 임명을 하고 바지사장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람이 처벌받게. 네. 아니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가지고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자원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는 거기에 빠지는 게 나중에 이게 혹시라도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웃지 못할 일들이 이게 벌어지게 지금 만드는 건데 사실 고용노동부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도 입장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법의 취지로 보게 되면 그런 바지 사장하면 곤란한 거죠. 예. 그건 진짜 실질적인 책임자가 그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하는 기업의 안전, 예. 산업 안전까지 책임지는 그 책임자가 된다면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부 법무법인 이런 데서는 이런 이야기 하는 모양이에요. 그거 피할 수 있는 편법이 CSO, CRO 이런 걸 한다는 거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뭐 혼란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 그래요. 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예, 부분들은 더 그분들 상당히 더 헷갈려 하겠네요. 혼란스러워. 아주 헷갈려하는 사항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고용노동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명확한 게 없고요. 그래요? 지금은 현재는 법 시행 전에 모 건설사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의 기업들에서 사고 났던 거를 대상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모의 수사를 한번 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모의 수사로.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이거를 예.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조직이 꾸려졌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예. 그래서 이런 수사들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달 전부터 뭐 이제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모의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예. 법무법인에서 어떤 뭐 가이드를 받든 어떻게 하든 또 외국계 기업이든 국내에 있는 기업이든 또 산업별로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은 지금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들에서는 지켜보는 수밖에 좀 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 외국 기업 이야기 하나 네.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안에 중대시민재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 중대 시민재. 시민재해요. 네. 근데 이게 중대시민재해는 더 지금 황당한 문제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예. 혹시 가습기 살균제 옥시 사태 기억나십니까? 네. 그 당시에 들어가지고 정말 참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들어가지고 이 외국계 기업들, 특히 현지 한국에 있는 법인장들 네.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앞으로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해가지고 네. 사실은 다국적 기업들의 한국 법인장들은요. 한국에 안 오려고 안 오려고 그러겠네요. 그러죠. 한국 CEO를 안 맡으려고? 아니 한국 와가지고 여기에 형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온다 그러면 딱 조건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거는 못하고 여기 예를 들어 안전부분은 딴 사람이 맡으세요.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옥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막 여론이 뭐 이렇게 되니까요. 갑자기 그게 무슨 뭐 막 민족주의가 나오고 막 이상하게 막 흘러간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영국까지 가가지고 영국의 이 무슨 그렇습니다. 그 다국적 기업 회장 나라 뭐 이런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문제도 사실은 이미 예견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에 예를 들어 부작용 문제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 예. 자칫하게 되면 이 문제 경우는요. 우리는 그냥 이해가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뭐야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전혀 맞지 않는 법이라 그런다라면 안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투입되는데 요건 분명히 해가지고 그 요건이 안 되는 근로자들을 투입하면 그게 대해 처벌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 투입하면 처벌해야지. 그걸 아니고 그냥 다 뭉뚱그려서 네. CEO의 사실 책임도 아니에요. 근데도 당신이 책임져야 돼라고 한 이런 방식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제 원시적이고 이를 해결을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 말씀해주신 그 중대 시민재해 부분에서도 중대 시민재. 예. 근데 이게 지금 이 법 자체에 또 이제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는 뭐냐면은 네. 중대 시민재해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질병. 근로자의. 예,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그러니까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위험 요인자에 대해서 시행령의 24가지를 규정을 하고는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이러한 그 질병을 일으킨 유해 위험 요인자가 질병과의 어떤 인과성이 명확하다. 사고와 그 예, 질병에.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법을 만들어놨지만 그런 입증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이 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죄형 법정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법에 그런 것들이 어떤 요건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재해나 산업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사업주를 처벌하는 부분들에서는 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모르는 부분들,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사업장에 이제 혼란이 있는 거죠. 네, 노무사님 말씀대로 지금 기업들은 이 경영 책임자의 범위가 정확하게 어디냐, 또 안전보건관리 체계 이행 의무사항의 범위가 어디냐, 이런 분들의 정말 혼선이 많습니다. 내일부터 네네. 시행되면 현장에서 뭐 사고가 안 나면 가장 좋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많은 논란과 갈등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참 신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예. 경찰이 제일 바쁘대요. 경찰에 이제 수사가 되면 이 문제 때문에. 이 전문가도 또 부족할 텐데. 네, 제가 볼 때 바빠야 되는 건 경찰이 아니고요. 예. 진짜 이 산업안전 준비하는 그런 일들로 바빠야지. 네. 그 경찰 피하려고 또 경찰은 그거를 잡아내려고 인원을 늘린다는 글을 보면서 네. 참 이게 어떻게 돼서 이 지경인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논란 많은 중대재해처벌법 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진나 노무법인 현율 대표 변호사 그리고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